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성립 요건과 심의 원칙.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절차와 유의점,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성립 요건과 심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절차와 각 단계별 조사 시 유의할 사항들입니다. 공식적인 사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하게 된 경우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며 안내 및 진행 절차를 지켜서 진행합니다. 사건 조사 단계 주요 업무와 유의점. 조사 순서는 신고인, 참고인, 목격자 등 피신고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기록, 녹음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고인 피해자 조사. 초반 안내 및 확인 사항입니다. 직접 작성한 서면 진술서와 증거 제출 안내하고 비밀유지 서약,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중 필요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단계에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 주요 쟁점 파악, 기초 문답서 사전 작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1회 이상 되면 조사 진행, 3.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진행 녹음 동의 및 조사일지 작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참고인 확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인 및 제출 요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바라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조사 시 유의점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의 필요성,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 중 불안감 등 어려움이 생긴다면 안정을 취하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 없는 진술을 하거나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말을 끊거나 막기보다 질문과 정리를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을 때 사건의 왜곡과 오염 방지를 위해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받는 기본적인 서류이자 안내임을 충분히 안내하고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관계인에게 사건 상담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공동체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조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2. 참고인 조사. 먼저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신고인 진술 및 피신고인 진술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 대상 선정합니다. 조사 순서 결정. 사실관계 확인의 핵심적인 참고인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합니다. 조사 방법 결정. 참고인 중 확인할 사항이 많거나 면담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급적 면담 조사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이 외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이 필요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서면 문답이나 전화 문답 등의 방식을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비밀유지 서약, 민감 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답을 구성, 참고인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의 경우 녹음 동의 및 조사일지 작성,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인 및 제출 요구, 참고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을 청취. 참고인 조사 시 유의 사항입니다. 1.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자 및 질문의 범위를 선정할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경우 조사 자체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는 지양합니다. 소수 인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 구성원 조사, 설문조사 진행 등 피해를 목격하거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사건 조사 사실과 쟁점 사항을 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조력자 등이 노출되거나 신고 내용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 대상이 된 참고인이 알고 있을 법한 내용 이외에 사건 관련 질문은 지양합니다. 조사 순서 및 방법 결정에서의 유의.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 행위자가 잘못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사건 신고 초기에 세심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신고인 조사, 초반 안내 및 확인 사항입니다. 1. 사건 신고 접수 및 조사 개시 고지. 2. 관련 규정, 전체적인 사건 처리 절차, 비밀 유지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피신고인의 권리 등 안내. 3. 직접 작성한 서면 진술서 제출, 증거 제출 안내. 4. 비밀 유지 서약, 민감 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 5. 현재 피해자 보호에 위협이 될 상황 등이 있는지, 공간 분리나 업무 분리 가능한 환경인지 등 확인.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신고서 및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기초 문답서 사전 작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1회 이상 되면 조사 진행.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 진행. 녹음 동의 및 조사일지 작성. 피신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참고인 확인. 피신고인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인 및 제출 요구. 사건에 대한 피신고인의 생각 반성 여부, 앞으로의 계획 등을 확인. 피신고인 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피신고인을 적대시하거나 잘못을 예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신고인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판단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진술과 방어 기회를 충분히 주고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설명합니다. 신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되 피해자 진술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자의 주관적 평가나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피신고인 역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조사 중 중지 요청 또는 조정 중재 합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 조사 진행 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부 절차 진행을 원해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예, 강제추행, 모욕으로 고소한 후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기관 내 절차 진행을 원하며 중지를 요청, 조사 중지. 피해자가 조사 진행 중 조정 중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태도, 2차 피해 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조정 중재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조정 중재 합의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 조사 결과는 조사보고서 등 기관 내부 양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불리한 인사조치 등이 2차 피해 내용인 경우 외부 조사자가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 역시 직접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장의 심의위원회 개최 선언. 위원장의 심의 진행 순서 안내 및 유의사항 알림. 조사 담당자의 조사 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조사 담당자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질의응답.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및 당사자 문답사항 사전 논의.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출석 진술. 조사보고서와 출석 진술을 종합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 논의, 의결. 인정된 사실관계, 2차 피해 판단, 조치사항 등 정리하여 심의 의결서 작성, 심의위원들의 의결 서명 날인. 당일 곧바로 의결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된 의결서에 서명, 날인할 수 있고 의결 내용 정리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 2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폐회. 업무 담당자의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심의위원들에 의한 추가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당사자 출석 진술에서의 유의점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자와 1대1 면담을 하던 것과 달리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성립요건과 심의원칙. 첫 번째, 성희롱의 성립요건입니다.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지시 또는 제안, 언동 등을 거절 및 저항하기 어렵거나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고 권한과 영향력이 크다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요건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상급자여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언동이 업무 시간 이후에 일어났다거나 발생 장소가 근무 장소 밖이었거나 또는 사적인 만남으로 보이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 등을 모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의 기회나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행위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업무, 고용 등의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언동 등의 이른 결과 상대방이 그와 같은 비인간적 대우로부터 느끼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은 기계적 중립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3. 성적 언동 등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고 특정인을 염두하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의 성립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심의원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들을 정리하여 도출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당사자 간 진술에 비추어 성희롱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사실관계 인정입니다. 특별한 판단 자료나 기준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이 담고 있는 피해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 각 단계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주요 내용이 공통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경우 성희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그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 주위 사람에게 얘기한 사실, 일기장 등 기록, 퇴직,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하고 행위자의 사후 태도, 행위를 하기 전에 평소 언행, 신고 내용 외에도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언동을 한 일이 있는지 등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장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또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의 사실관계 인정의 판례입니다. 피해자 이모 씨가 작성한 내가 겪은 취재일지는 그 세부 내용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음.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상세한 데다가 박모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신문회의 및 이 법정에서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는 바 피해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등의 내용은 사실로 여겨짐. 직장 내 성희롱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상사의 비위 행위에 관하여 쉽게 진술하기 어려움에도 참가인이 조사한 판촉 직원 8명 모두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참기 어려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음.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믿을 만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믿을 만한의 정도는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경험칙에 따라 고도의 개연성, 높은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징계사유의 성희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절차와 유의점,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성립 요건과 심의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